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 거점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원주 연세의대 경내에 소재해 있는 병원 의료 사료관을 탐방하고 사진 영상 자료를 몇 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토막 감상을 적어서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혹 역사적 사실이나 실제 자료에 관한 설명에 오류가 있거나 주관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와 더불어서 사과를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의료 사료관이 연세의대 내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병원 의료 사료관 건물이 바로 문화재청이 지정한 등록문화재 701호로서 일제강점기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기독교 선교사 사택 안에 있습니다. 이 일산 사료 전시관은 1918년 11월에 세워진 건물인데요.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료관 자체가 문화재라는 것이죠. 감리교 선교사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거처했던 사택이죠. 이와 같은 서양식 건물이 원주 일산동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유일하게 이 모리스 선교사 사택뿐입니다. 사료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건물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늘 그 옆을 지나다녔습니다만 그 안에 선교사들의 의료 선교 활동 역사가 정리되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일산 사료 전시관이 탄생하게 된 것은 오늘 탐방에서 짧지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에 애를 쓰셨던 원주 연세의대 피부과 교수이며 역사가인 안성구 교수님의 공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미감 병원 기록을 접하면서 사료를 수집 정리하고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의 의지가 이제 원대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서미감 병원은 1913년 11월 15일 개원을 했습니다. 이 병원은 조선 선교사로 파송된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윌리엄 A. 노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배제학당에서 교육도 하고 또 평양, 경성, 수원 이런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원주 지방의 감리사로 역임하면서 서미감 병원을 짓는데 큰 힘을 보태고 병원 관리인으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등 기독교 신앙과 일제 식민 통치와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축소 조형물이 있죠.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미감이라는 이름은 스웨덴과 미국의 감리교 선교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스웨덴 이름을 한자 가차를 따는 서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부르듯이요. 그래서 미국과 스웨덴, 서미감 병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서미감 병원은 선교사 추방 정책에 따라서 폐원이 되었죠. 1935년까지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맥을 이어서 그 후에 6.25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1950년이죠. 그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 감리회 선교부 주디 모레리 선교사가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문창모 박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병원 재건 운동을 벌이죠. 1959년 다시 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원주 연합기독병원인데요. 원주 사람들이 잘 아는 위인 문창모 박사는 기독병원 그 당시에 초대 원장이셨습니다. 이 병원은 지금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었죠. 네, 이 미니어처는 1905년 그러니까 지금 120년 된 원주시의 제1감리교회 초창기 건물이죠.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 무수라는 선교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된 교회인데요. 선교사들이 지방에 세운 교회 중에 하나죠. 당시는 원주읍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때 교회 모습을 이 미니어처에서 엿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원주 일산로 40에 위치해 있죠. 교회 건물은 여러 번 변화를 겪었지만 오랜 세월 위치는 옛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기독교 신앙과 맥을 같이 하죠. 특히 개신교 복음을 전교해준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이 전적으로 컸습니다. 이 선교사 대부분이 또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선교사들이었죠. 유교적 봉건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죠. 조선인들이 당시 처해 있었던 무지와 가난과 질병이라는 열악한 환경과 압박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복음을 들고 입국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 봉사로 선교 활동을 해 주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를 바탕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무지를 계몽하고 가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도 짓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건립했죠. 결과적으로 한국의 근대화, 이 근대화의 시작은 선교사들이 들고 온 복음과 근대적 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원주의 전경이 사진에 나오죠. 초가집 촌락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 가운데 서양 선교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봉사를 통해 선교 활동을 하고, 이와 더불어 애국적인 계몽 활동에 큰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면 기독교 원주연합기독병원 진료소 이렇게 보이죠. 한센병 환자를 돌보았고, 또 폐결핵 환자 등등 여러 모양의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사업이 선교사들의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잊혀지지 않는 여자 선교사 한 분이 원주에서 큰 자취를 남겼죠. 선교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에 자취를 남긴 선교사인데요. 1926년 미국 여자 선교부로부터 한국에 파견된 에스더 레어드, 이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시덕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원주 기독교 여자사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사회관입니다. 여성 교육과 복지 운동을 깨우쳐준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1947년에 원주의 남산에 천막 형태의 결핵 예방원을 짓고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죠.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모두 가리지 않고 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기에 장학사업으로 또 헌신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자취를 남긴 분이죠. 그녀의 숭고한 정신이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을 기리는 이들이 얼마 전에 추모비를 세웠죠. 제1감리교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마디 주마간산 격으로 무리한 영상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